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얘기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습니다. ESS 그리고 양극재에서 판매가 증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새 2차 전지 분위기 좀 묘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이 되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앞으로 이제 단기로 노려볼 만하다라는 평가까지 좀 나온 상태입니다. 자, 7월 초에 매수했다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는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자, 중국 관세 반사 이익,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매력도도 올라간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 이 2차 전지를 둘러싼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졌는데요. 허반석 팀장님 보셨을 때 지금 이 기류, 바뀌는 기류 좀 뭔가 느껴지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혹은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기류는 이미 나왔죠. 7월 3일 이 시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은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매력도가 높은 섹터에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발맞춤에 같이 가셔도 무방합니다만 빨리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담으실 분들은 분할로 적은 비중으로 담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3일 이후로 3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에라도 2차 전지를 타야 되는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급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조정 시에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자재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6월 초 톤당 6만 200위안에서 지금 8월 초 톤당 7만 1000위안까지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의 대중 그라파이트라고 한다면 흑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율 관세 이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과 저밸류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고용 둔화 이 염려 때문에 증시가 잠깐 출렁이는가 하다가 갑자기 주말을 바뀌면서 고용이 안 좋아? 그럼 경기를 살려야지. 그럼 금리 인하해야지. 이런 그렇죠. 이런 논리로 바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기술주 중심의 쏠림이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차 전지, 반도체 등등의 소외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과 타이밍만 잘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보는 2차 전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다 같이 올라갈 때 미래 배터리에서 전고체였거든요. 네. 지금은 ESS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SS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약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지 ESS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고 테슬라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LFP 배터리 공급까지도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요. 타픽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고 ESS에 특화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쭉 달려주시는 거예요? 가격 전략이 타픽 종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놀랬습니다. 자, 일단은 ESS 중심으로 그리고 뭐 이제 전략과 키워드는 이제 각자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ESS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단답으로 권영우 대표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허반석 팀장이 이야기한 의견 동의하십니까? OX.
5입니다. 5로 동의한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반사수혜로 좀 다가와서 뭔가 상충이 좀 된 느낌이고요. 자, 이제 ESS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혹시 ESS만 보시는지 아니면 2차 전지 이거 말고도 앞으로 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좀 있습니까? 일단은 큰 틀은 ESS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ESS향 매출 실적이 높은 종목들,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동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 실적이 전년 대비 10배 늘어났고 동월 대비 이전 월 대비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실적을 까보니까 EV향 전기차 쪽 배터리 모멘텀보다는 그쵸. ESS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키워드는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ESS 쪽으로 모멘텀이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허반석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배터리주가 가면은 전고체 배터리부터 그런 기술주들이 다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확히 ESS향 매출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장세가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외국인 수급에 그 비차익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비차익 매수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아무렇게나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로 다 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비차익 매수를 하는 이유는 증시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게 된 근거가 9월 연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국내 그 아시아 증시까지 해가지고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고성장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 성장주,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하는, 상승하는 그 경향성이 되게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ESS 쪽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물려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S가 좀 중심의 키워드가 될 것 같다. 두 분이 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좀 추가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권영호 대표님, ESS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에 앞으로 밸류는 얼만큼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추가적인 밸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추가적인 밸류는 충분히 멀티플 상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허반석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제 북미 공장에서 점점 밸류체인을 늘리고 있는,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서 ESS향 공장 가동률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ESS에 대한 밸류 우리 지금 충분히 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오늘도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권을 권영우 대표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격에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권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ESS향 그 LFP 배터리에 대해서 대규모 수주 공시가 한번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왔었고, ESS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ESS 쪽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16.5기가와트 규모의 캐파를 더 가동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더 가동한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혜, 그중에서 LG엔솔의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그 논 EV 배터리 관세를 내년부터 25%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중국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배터리 소재에 대한 어떤 다변화도 어느 정도 이 주가 상승의 한 부분에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트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목표가는 4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이제 허반석 팀장도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탑픽 종목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7월 초에 이야기해서 오늘 리뷰해 본다면은 와, 몇 퍼센트 거의 20-30% 되는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34%.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LG 에너지솔루션을 잡아주셨으니까 이거 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네. SDI는 왜 아닌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동안 29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올라가는 LG 에너지솔루션, SDI도 ESS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네. 수익성 측면과 가동률과 그 가동률 안에서의 실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의 디테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공격적으로 막 확장을 시켰던 게 SK온, LG 에너지솔루션, 네. 그리고 삼성 SDI. 그런데 공격적인 게 독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는 나중에 가서 보자 라고 불을 지폈던 곳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투자 확장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택한 기업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좋은 시절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선두에서 우리가 실적으로도 밸류를 줄 만한 위치와 캐파, 가동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만 보시면 주봉으로 하나 열어놓고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로 바꿔서 보면 이제 어디가 첫 번째 저항인지가 나오거든요. 한 43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저도 목표가를 42만 5천 원으로 7월 3일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1차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는 121선과 201선 구간에, 그리고 직전 고점에 42만 5천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3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I와 아주 제대로 또 비교를 해서 비교 분석까지 함께 해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확인해 볼까요?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삼성전자 오늘 아마 두 분도 보셨을 거예요. HBM3 퀄 테스트 통과 임박! 이 뉴스가 오늘 되게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요, 오늘 받은 글 해가지고 좀 여러 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도 이 양치기 소년 마냥 속은 적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야? 라고 좀 믿을 수가 없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뭔가 좀 믿을 법한 소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동시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양 HBM4 가격을 인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까지 앞으로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HBM3E의 가격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마이크론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격차 선두를 지키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을 뽑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뽑아야 된다. HBM4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맹추격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HBM 시장의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왔나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허반석 팀장님. 네.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HBM4를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HBM 삼국지가 좀 열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 어느 순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격 인상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TSMC 웨이퍼 사용 증가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을 그대로 가격에 반응하겠다라는 조치와 자신감으로 좀 보이고요. HBM4 12단 제품의 단가를 HBM3E 대비 최대 7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고객사와의 협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HBM4 테스트 수율도 70% 수준으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시작도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삼성은 양산체제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은 테스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 마이크론이 일각에서는 2026년 양산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서 제가 2026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권이나 이익이 방어 중이나 그 다음 차례에서도 가격을 높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미 가격을 높이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 공급망 다변화해야 되겠다. 가격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삼성 것도 쓰고 마이크론도 쓰고 해야 되지. 이대로 있다가는 SK 하이닉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비즈니스 관점이니까요. 26년 이후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될 수 있고 그 현실화에 앞서서 주가는 선반영, 미리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 AI 선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는 소프트웨어로 쫙 시세가 몰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래서 이 AI 국가대표도 나온 김에 반도체도 좀 하드웨어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오늘로서는 권영우 대표는 이 반도체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는 하반기에 ASIC 주문형 반도체가 그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AJ? 저번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시장이지만 개별 주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좀 더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이 뭐 낮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한테도 그만큼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쪽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구조로 가고 있고, 이런 엔비디아에 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또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이런 독점 체제가 사실 B2B 시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독주를 한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X86 CPU 시장에서는 인텔이 초기에 독점을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스위칭 시장에서는 시스코가 초반에 독점을 또 하다가 또 후반부로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한 65%, 뭐 7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AMD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MD의 그 기술력, 그러니까 칩의 코어 성능 자체는 엔비디아랑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지만 어떤 칩과 칩의 연계 기술이라든지 뭐 개발 기술에 대한 플랫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경쟁력이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AMD는 어쨌거나 빠르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 AMD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추후에 주가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토픽 종목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한 설명과 함께 들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6월 24일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다시 가지고 왔고요.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따박따박 하고서 되돌림 자리에서는 여러분 수익 실현하는 대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24일에도 마찬가지로 되돌림 자리에서 윗꼬리가 나왔고요. 지금은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재차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고 5에서 6거래일 이내 반등에 대한 조짐이 나올 것으로, 눌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에서는 제주 반도체를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권영우 대표님도 깔끔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이고요. 테스나.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90% 정도 되고, 지난번에 파운드리 후공정 관련해서 삼성전자 테슬라랑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제일 빠르게 반응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다가 지금은 눌림목인 구간인데, N자 파동으로 추가 급등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할 건데, 목표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Y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